이번 프리미어 프로 기초 연수에서는 전체 크게 흐름을 잡고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처음 이제 시작하는 이제 시작하기 단계에서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설치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을 해서 처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퀀스를 만들고 그리고 영상을 불러오는 그런 과정을 시작을 해보고요. 그렇게 불러온 영상을 가지고 이제 기본 편집을 이제 또 해봐야 되겠죠. 기본 컷 편집 방법, 그 다음에 또 어떤 편집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자막을 꼭 넣게 마련이죠. 영화 편집도 엔딩 크레딧이나 혹은 또 중간중간 자막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자막을 어떻게 넣는지 그런 기능들도 살펴보고, 효과와 트랜지션, 이런 효과들을 어떻게 넣고 그 다음에 이 효과들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오디오 편집입니다. 이제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이나 그리고 또 소리를 넣었을 때 이 소리 같은 것들이 너무 튀지 않게 혹은 너무 작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이제 음향을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들을 써서 이 오디오가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연수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키프레임 모션 기능을 좀 익혀두면 선생님들께서도 좀 요즘 감각에 맞는 그런 영상들 편집 방법도 익혀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 모션 기능과 이번 연수를 기획하신 이 PD님께서 꼭 이 방법을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색 보정하는 방법. 이것도 한번 간단한 방법 혹은 좀 시간이 남으면 좀 자세한 방법도 익혀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좀 간단한 방법으로 색 보정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출력하기까지 좀 알찬 그런 연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프리미어 프로를 이제 처음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제가 CC 2020 버전을 지금 이제 설치를 해서 한글판으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가장 맨 처음에 만나는 이 화면은 바로 이제 프로젝트 창입니다. 이 프로젝트 창은 어떻게 보면은 한글 문서로 치면 이제 한글 문서를 만들 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창이라고 볼 수 있죠. 선생님들께서 프리미어 프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께서 쓰셨던 뭐 한글 워드 프로세서 그리고 뭐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새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새 프로젝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이름과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저는 오늘 날짜를 한번 넣어 볼게요. 2020, 뭐 0520. 그 다음에 뭐 첫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넣어 보고요. 이 위치는 이 프로젝트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되는가, 그런 위치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크게 변경은 하지 않고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확인, 이 확인 버튼을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좀 닫아 볼게요. 이렇게 닫아보고 처음 시작하기니까 이렇게 띄워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 프로가 이제 처음 시작된 화면인데, 자, 여기에서는 각각 어떤 그런 패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개의 화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은 이제 소스 모니터 혹은 효과 컨트롤이 있는 이런 패널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은 이제 프로그램 모니터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주로 이제 편집을 하실 때 이 오른쪽 상단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쪽에 화면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그런 패널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 편집에 필요한 소스 파일이나 자막 파일 그리고 음악 파일 이런 것들을 보관해 놓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타임라인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 크게 이렇게 화면이 달라지지는 않는데 여기 위쪽에 보시면 자, 이 프리미어 프로가 최신 버전으로 오면 올수록 선생님들께서 이 화면 작업 영역들을 어떻게 하면 좀 편의성을 좀 높일 수 있게 이렇게 두었습니다. 학습 모드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학습. 자, 그러면 이제 프리미어를 이제 처음 이제 다루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튜토리얼 같은 것들을 왼쪽 패널에다가 이렇게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오면 올수록 이런 학습적인 기능들이 많이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기능을 좀 이용해서 자습을 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어셈블리라고 있는데 굉장히 간편한 형태로 정말 그냥 프로젝트에서 영상을 가져와서 바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이 있습니다. 편집이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쓸 때 나타나는 화면이고요. 이 편집 화면을 눌렀을 때 이런 패널들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조정을 또 하실 수 있어요. 타임라인을 좀 더 크게 내가 영역을 넓혀서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이 타임라인을 좀 이렇게 좁혀서 쓸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모니터가 크면 클수록 이 화면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 이 화면을 조정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런데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패널이 갑자기 뭐 없어진다거나 처음에 봤던 그 화면하고 좀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 3D러스처럼 생긴 이 메뉴 아이콘 있죠? 여기를 항상 클릭하시면 이 재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장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화면대로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너무 이 프리미어 프로를 하다가 좀 당황해하지 마시고 잘 안 되면 이 재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색상이 있는데요. 이 색상 보정과 관련한 그런 기능들을 중심으로 이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 효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펙트를 넣고자 할 때 중심이 되는 그런 기능들을 위주로 해서 모아놓은 화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디오나 그래픽, 라이브러리, 컬러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께서 각각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일단 이 편집 화면으로 작업 영역으로 두고 이제 그 다음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시퀀스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야 돼요. 시퀀스는 이제 여기 상단 메뉴의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시퀀스라고 있습니다. 네, 시퀀스. 이 시퀀스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새 문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새 시퀀스 창이 나타나면서 시퀀스 사전 설정 이런 버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폴더가 있고 영어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저는 AVC HD라고 되어 있는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이렇게 옆을 눌러주시면요. 1080p라고 있습니다. 1080p가 있는데 이게 풀 HD를 나타내고 있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것도 펼친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AVC HD 1080p 그리고 24라는 숫자도 있고요. 그 다음 30이라는 숫자도 있고 60이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네, 이런 숫자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영화 편집을 할 때는 이제 이 24, 그래서 1초에 24장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24를 보통 두고 편집을 하게 됩니다. 30은 이제 보통 우리가 TV나 그다음 인터넷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을 편집할 때 보통 30으로 두고 편집을 하고요. 60은 이 30의 2배라고 보시면 되죠. 1초에 60장의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30장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그 영상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보통은 30을 두고 이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저도 보통 선생님들께 1080p 30을 두고 편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풀 HD 버전으로 이렇게 영상을 편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시면 시퀀스 이름이 있습니다. 시퀀스 이름은 시퀀스 01이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데 시퀀스 01로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 프로젝트 이 창에 시퀀스 01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 타임라인 쪽에는 이런 뭔가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이런 타임라인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비어있는 화면인데요. 이제 이 화면에다가 영상들을 가져올 수 있게 뭔가 가져오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 가져오기 기능들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져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 상단 메뉴에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기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영문판에서는 임포트라고 하는데요. 이 가져오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 이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파일이나 음악 파일, 사진 파일, 뭐 이런 파일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예제 영상 폴더를 따로 만들었는데요. 자, 이 영상 폴더에서 제가 가져오고 싶은 영상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고 가져오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기를 하면 파일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하나 이제 편집을 할 수 있게 프로젝트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영상을 또 한번 또 가져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비어있는 프로젝트의 영역에서 자, 여기에서 비어있는 영역들이 이렇게 있죠?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또 가져오기라고 하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상단 메뉴와는 좀 다른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지만 같은 기능입니다. 가져오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역시 선생님들께서 이 컴퓨터에 설치된 영상 파일을 이번에는 2개 이상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한번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선택해서요. 네, 가져오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을 가져오게 되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렇게 영상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가져오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 영상을 이렇게 이제 이 시퀀스 타임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한번 드래그 앤 드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쭉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시퀀스 설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클립의 설정과 일치하도록 시퀀스를 변경하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보통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기존 설정 유지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만든 시퀀스는 풀 HD 버전으로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요. 이 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4K 사이즈로 이렇게 촬영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제 8절지에다가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4절지만한 어떤 크기의 어떤 사진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이즈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뭐 심각한 오류는 아니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냥 이렇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가져왔는데 화면이 너무 작죠? 네, 화면이 너무 작습니다. 자, 일단은 요걸 한번 재생을 해 볼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재생, 정지, 켜기, 끄기, 뭐 스페이스바가 돼 있는데 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또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작아요. 왜냐하면 이 영상 자체가 3초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가, 길이가 작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여기 화면에 가장 하단에 보시면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왼쪽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기시면 이제 이 영상 클립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아까와 좀 다르게 이제 조금 확대해서 보이니까 이제 좀 보이죠? 플레이 헤드라고 하는 이 파란 실선, 파란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쭉쭉 해주시면 이게 이동이 되면서 편집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가장 첫 프레임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생이 되었고요. 지금 제가 잠깐 멈추었는데 지금 숫자를 가리키고 있죠. 네, 이 재생 헤드 위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임 코드라고 하는 건데 여기 영상을 보시면 이쪽에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단위는 바로 시 단위입니다. 1시, 2시, 3시 이런 시 단위를 나타내고 있고 이 중간에 있는 단위는 바로 분 단위예요. 분. 1분, 2분, 3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초 단위입니다. 초. 그래서 지금 영상이 2초를 가리키고 있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23이라는 숫자는 바로 프레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초 23프레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단축키 방향키가 있습니다. 방향키를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을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왼쪽 단축키를, 왼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이전 프레임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프레임이 이동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프레임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는 프레임을 하나하나 이동을 했는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5프레임씩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타임 코드를 클릭을 해서 숫자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키를 쳐주시면 그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10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10이라는 숫자를 넣었더니 이렇게 10프레임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20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20이라는 숫자. 자, 그랬더니 네, 20프레임으로 지금 이동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30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30. 자, 30이라는 숫자를 넣었더니 지금 1초를 가리키고 있죠. 네. 아까 이 시퀀스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었어요. 1초당 30장의 이미지로 구성했다는 시퀀스죠. 그래서 이 30이라고 30프레임으로 우리가 이동을 했을 때는 여기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1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0을 한번 쳐볼게요. 60을 쳐보면 이것이 또 60 나누기 30을 해서 2초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90을 또 쳐보면 네, 3초로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오른쪽에서부터 쉽게 생각을 해서 내가 그냥 2초 23프레임으로 이동해야겠다라고 이렇게 2, 2, 3을 쳐주시면 이렇게 또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타임 코드에 조금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 편집이 이렇게 시간을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접근을 해서 거기서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다루시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익혀 두셔야 이제 프리미어 프로든 뭐 파이널 컷 프로든 혹은 뭐 스마트폰에서 쓰시는 그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든 공통적으로 일단 타임 코드에 대한 이해가 일단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지금 화면이 너무 비율이 조금 맞지가 않죠. 자,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클립을 일단 선택을 해주세요. 자, 클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선택을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의 그 전체적인 모습이 다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영상을 제가 또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역시 이렇게 쭉 끌어당겨서 이렇게 두 번째 이 뒤쪽 부분에다가 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영상을 또 재생을 해보면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도 지금 화면이 비율이 맞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화면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영상을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화면을 조금 축소하는 그 방법도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능을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좀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2개 이상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을 해주시면 이게 2개 이상의 영상의 프레임 크기를 또 비율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지만 역시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그냥 다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혹은 이렇게 편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